하나의 섬 얘기를 포키로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본의 지진 변지와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얘기했었죠? 인도네시아나 대만에 와야지. 그 다음에 된다. 왔어요? 어제 대만에 왔습니다. 아니 큰 게 와야죠. 아니 이게 일단 오는 중인데 일단 어제 대만에 도착을 했고요. 때 맞춰서 일본에서 수도 직하형 지진, 그러니까 늘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방송을 들으면 이제 지진 전문가가 됐을 거야. 해안 쪽으로 가까우면서 심도가 낮은 지역 안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가 무섭다. 이게 화산 폭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3의 지진이 진도 10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요. 무려 190회에 달하는 연속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 분화의 조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4월 19일 오전 8시 16분에 요 방송이라는데 지진이 영 안 좋은 쪽인데 진짜 이쪽은 뭐 저기 원자력 발전소 걱정을 하고 있지만 네, 발전소가 엄청 자, 많은데 아닙니까? 이쪽은? 원자력 발전소지만 이번에 이제 대만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화산 분화 활동과 지진이 드디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2, 3일 후에 22일이 되겠죠. 22일이나 23일경 일본에서 뭔가 액션이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나요? 이번 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YTN에서도 일본 땅 밑에서 무슨 일이? 하면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지난달에 195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나요? 4.0 이상이? 지금 이번 오. 3일 후에 있을 무서운데?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를 보일지 모릅니다. 예상은 많아요. 5 정도 수준일 거다, 9 이상일 거다 예상은 많은데 5 이상의 전체적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핵심 인프라 2개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는 철도입니다. 현재 철도는 어차피 민영화되고 나서 부실해졌어. 부실해졌는데 많이 부실해졌어. 지난번에 그 신간선 탈선한 거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칸씩 치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다 치우고 점검을 해본 거야. 신간선이 사실상 역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로를 다시 안 깔면 고속 처리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냥 안 되겠네. 무궁화호예요? 그냥 중속철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추가 지진이 오게 되면 보수를 못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흔들어 버리면 사실은 복구 불능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민영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설비를 자기들이 내질 않는 상태에서 보수만 해갖고 지금까지 억지로 써왔잖아요. 한 번만 센 지진이 더 오면 사실상 일본의 철도 물류는 중단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맨날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안 망하잖아. 쫄딱 망할 정도의 그게 심각한 거지. 이번에 쫄딱 망하는 거야. 죽어야지. 철도 산업이 일단 죽고 망하고 그래야지. 죽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고 그러나 난 요즘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제가 온갖 지금 온갖 희망을 다 걸고 있는 것이죠. 작은 희망. 왜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모르고 있다 당하면 사람들이 당할 수가 있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단련이 돼 있잖아. 뭔 사고가 터지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피해 훈련이 우리 민방위 훈련처럼 잘 돼 있기 때문에 인명적인 피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SOC나 재산상의 피해가 나는 부분을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보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면 일본의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은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고 있는 지진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일본의 강하고 공교롭게도 일본의 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일본의 수력 발전 댐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수력 발전용 댐이기 때문에 저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 수령이 아니야, 이 댐들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댐보다 용량을 무리해서 키운 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고조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댐 높이가 크고 댐 규모가 크다는 거야. 아. 그리고 여기에 의존해갖고 일본 이 동남부 지역에 있는 전력은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댐들이 지금 전부 다 붕괴 위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야. 아유, 직전은 안 된다니까. 그냥 붕괴. 근데 이게 단순한 댐 붕괴가 왔을 때는 이게 균열이 말이죠. 측면으로 생겨, 측면으로. 근데 지금 현재 일본 댐의 균열은 거북이처럼 측면과 이게 이 가로와 세로가 전부 다 균열이 돼갖고 연결이 돼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수량을 극적으로 내려야 돼요. 댐이 옛날만큼 내구성으로 버텨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근데 대지진이 온대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려줘야 돼. 댐 수위를. 안 내릴걸? 근데 일본 지금 전력이 초비상 상태란 말이야. 내릴 수가 그래서 없지. 수력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겁나 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위를 안 줄인 상태에서 아유, 무사히 지나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횟수도 많은 데다가 낮아요. 지금 진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틀 후에 올 걸로 예상되는 지진에서 어쩌면 일본의 주요 댐들이 이건 뭐 댐이 터지면 복구 불능이거든. 네. 댐 터진 걸 어떻게 복구해요? 그냥 터진 그렇죠. 거죠. 아예 이제 물길 자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복구 불능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걱정이 돼서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 뒤에 5 이상의 지진이 나면 5에서 8, 뭐 9까지 갈 수 있는 지진이 나면 이번에는 진짜 못 맞고 터질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사실 애꿎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거 피해보고 맞아. 저 나쁜 놈의 극우 정치인 새끼들은 1도 피해를 안 본다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얘네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고 있죠. 아마 그 역할을 역시나 시다의 뒷배경인 아베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야. 나 진지하게 끝내려고 그랬어. 네. 아베 진영들이 지금 중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 자금 모으기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10조 원 쏴주는 것도 그런 거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 내에 500원짜리 지폐를 전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동전은. 왜요? 위조 방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래서 이제 동전 전체를 교환을 하면서 동전을 바꾸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전을 집어넣는 기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주문을 자판기를 비롯해 버스, 그다음에 각종 그 음식점 같은 데서, 왜냐면 일본은 음식값이 싸잖아. 기본적으로 그 서민 물가 납게 유지를 하니까 500원 큰 돈이에요. 500엔이면 일본에서는. 근데 이 500엔 동전을 바꿈으로 인해 갖고 일단 동전 바꾸는 데만 한 2조 원 가까운 돈이 들고요. 그 동전을 받아 가지고 그 동전을 쓰고 있던 기계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바꾸는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고 없이 동전을 바꿔버렸어. 더 놀라운 건 2년 후에 2024년도에 지폐를 또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폐를 바꿀 때 같이 바꿔도 되는데 급하게 예고도 없이 동전을 막 바꾼 겁니다. 여기에 아베가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제조 업체하고 그 각종 그 동전을 쓰는 자판기에 기판을 교체하는 비용들이 업소 하나당 생각하면 이게 내가 그
키오스크라든지 이게 동전 주문하는 거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적게 잡아서 몇백만 원, 물가도 졸라 비싸.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게 봤는데요. 식당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포스 같은 데 연결되어 있는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이걸 교체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기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없을 찾겠어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주로 꽂아갖고 결제를 하지 현금 집어넣어서 결제하는 키오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없죠. 네. 근데 일본은 전부 다 현금을 갖고 와서 기계에다 집어넣고 주문을 하는 거야. 맞아요. 신용카드 쓰는 인구가 30%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아벤의 식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미쓰비시하고 같이. 못돼 처먹은 짓 하는 것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꼼꼼하게 다 해쳐먹어.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이 돈 물건은 못 바꾼다. 어차피 2년 후에 지폐도 바꾼다면서. 그때 가서 교체할 때까지 2년 동안 나는 안 바꾸겠다 그러면서 구형 동전으로 신형 동전을 바꿔주고 있어가지고 구형 동전이 저희가 안 되는 거야. 회수가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도 일본의 정치인들의 자기 돈 빼먹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종의 일본인들의 피해라는 거죠. 네. 자, 일본이 아직도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큰 사고들이 터진다고 하면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정권 전에, 출범식 전에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갖고 일본이 이 간섭을 좀 덜하는 상황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되고 뭐 저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으면 좋겠네요. 양쪽 나라에 다 같이 네. 뭐 큰일이 있을 수도 있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